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아침 반찬은 드래곤 반찬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실 뭐 나는 이렇게 이 이슈 이야기가 이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별로 재밌다는 느낌은 없어 사실. 그래서 조회수는 잘 나오고 이렇게 채널 성장에는 도움이 되는데 근데 내가 싫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내가 야동에 나오면 고소할 수 있다, 없다라는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적용이 정확하게는 안 될 거야. 이게 왜냐면 일본 사례거든. 팸코에 올라온 걸 보고 요거 재밌겠다 싶어서 들고 왔는데, 근데 대한민국에서도 와이프가 아마 야동에 나오면 대한민국 정서에도 그 흔히 이혼 사유로 했을 때 와이프의 부정행위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거든. 근데 와이프가 야동에 나오면 부정행위에 들어가니까 뭐 이혼하고 뭐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올라왔냐면 워낙에 야동 레이블이 잘 발달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올라온 거야. 그래서 펜코에 올라온 건데 약간 이게 변호사들이 자기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로톡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근데 일본의 온라인 법률 상담 사이트 여기에 그 와이프가 야동 배우에 나왔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담한 사람이 타케시타 류노스케라고 일본에서 제법 유명한 변호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국에는 유명한 변호사가 누가 있지? 그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여의도 김영진 변호사인가? 난 그분밖에 모르겠다. 근데 여기는 아내가 AV 출연한 걸 알아버려서 고민인 사례를 몇 개 들고 왔더라고. 그래서 사례 1은 뭐냐면 와이프가 AV에 출연해서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올라왔고 상담 요청을 한 남자는 35살 대기업 계열 광고회사가 재직 중이고 출연한 와이프는 5살 연하 30살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부부 사이에는 3개월 된 딸이 있다고 해. 근데 결국에는 이 야동 배우, 그러니까 이 상황에 5살 연하 와이프가 이게 야동 배우에 나왔다, 그걸 알아버렸다, 이게 이혼이 되냐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 근데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는 결혼 전에 AV에 나왔냐 아니면 결혼 후에 AV에 나왔냐 요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는 일본에는 그런 게 있대. 정조 의무 위반이라는 법이 있어. 정조 의무 위반. 그래서 일본 민법 770조 1조 1항 요게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가정 후 결혼한 다음에 가정 생활을 하는 그런 과정에 야동에 나오는 거는 정조 의무 위반에 해당돼서 아내에게 귀책 사유가 99%가 적용돼서 남편에게 무조건 위자료를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결혼 전에 발견된 경우는 이거는 뭐 이제 정조 의무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위자료 발생이 나오진 않는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아마 많이 안 나올 거야. 금액이 얼만큼 나오냐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그 요새는 뭐 불륜 같은 거 이게 다 이제 민사로 들어가잖아. 민사로 상간남 상간녀 소송으로 들어가는데 요게 걸리면 2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서 잘못해서 유부녀면 잘못 따먹잖아. 여러분 2천만 원 털린다니까 진짜. 그래서 유부녀면 쳐다보면 안 돼. 쳐다도 보지 마 진짜.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도 강남에 이게 조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강남에서 그렇게 작업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걸로 돈을 번대 그걸로. 그래서 뭐 유부녀든 유부남이든 그냥 멀쩡한 사람들 있잖아. 공서 쳐가지고 그래갖고 그걸로 남편이랑 샤바샤바 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2천만 원씩 뜯어낸다고 실제로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좀 사는 게 더 힘들어지면 그런 류의 범죄는 되게 많이 나올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한국에서는 2천만 원 그냥 나오잖아. 근데 내 유튜브 구독자 중에서 똑같이 불륜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일본 내에서 얼마 받지도 못한대. 그리고 받아내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 불륜으로. 그러니까 아마 AV 이것도 뭐 그렇게 돈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사례였고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뭐였냐면 그 와중에 되게 재밌는 게 이 첫 번째 사례 있잖아. 이 첫 번째 사례에서 남편이 여러 가지 정보를 흘렸거든. 그래서 와이프가 계약한 AV 제작사는 유부녀물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고 2019년에 첫 데뷔해서 총 4편을 찍고 마지막 작품이 2020년 4월에 나왔다라고 하니까 바로 네티즌들이 찾아가지고 그 결과 그 슈양년을 잡아냈는데 걔가 누구였냐면 이 아주매미. 약간 통짜 허리긴 한데 후카다메이라는 가명으로 나왔는데 근데 이 아줌마 직접 인터뷰에서도 그랬거든. 남편이 대기업 재직 중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잡아냈는데 참 난감하겠다 그지. 그래서 여기 한번 뽀록난 게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사연은 그거였어. 두 번째 사례는
문제는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거야. 그래서 아무리 봐도 출연자가 와이프 같다라는 의혹이 나왔는데 몸에 있는 사마귀 젖모양 이런 게 다 일치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출연한 AV가 단독이 10개고 난교 막 이제 북하계 이런 거 합치면 20개가 넘어간대. 그리고 이거를 아들내미가 봐버린 거야. 그래서 미치겠다고. 와이프랑 결혼한 지 15년이 넘어가니까 섣불리 이혼하기가 쉽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난 이거 보니까 옛날에 그거 생각나더라. 몸에 있는 사마귀 젖모양 일치한다 이거 보니까 옛날에 한국에도 그거 안녕하세요 나온 적이 있었거든. 야동배우 아내로 오해한 남편. 근데 이거는 내가 봐도 진짜 똑같더라고. 막 이게 여기 뼈 나온 거랑 치열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뒤에 밝혀진 거로는 이 아줌마가 야동배우 증거, 치열 눈매 등은 뭐 일치하지만 결론은 아니라고 나왔다고 하더라고. 뭐 그렇다고 해. 그래서 이 사건 알고 있는 사람 많아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해 본 거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여기에 대한 답변들은 이혼하면 당신은 그냥 남남이 되지만 자녀는 엄마가 평생 야동 출연자라는 꼬리표가 붙으니까 가장으로서 최대한 소속 다하고 이혼해라라는 그런 게 달렸어. 그래서 뭐 이런 경우를 또 사례를 보게 되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 하더라고. 와이프들이 몰래 그런 야동에 출연하는 경우는 본인이 몰래 이렇게 채무가 생기는 경우지. 이런 경우에 몰래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와이프가 야동 배우 하는 거 보기 싫으면 그럼 채무를 한 번씩 체크를 해라 몰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일본 같은 데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옛날에 일본 만화 같은 거 보면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 만화 같은 거 보다가 내 여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쳤어. 흑흑 이런데 옛날 일본 만화를 보면 내 여자친구가 야동이 나왔어. 이걸로 슬퍼. 진짜.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 적은 확률이 아니래. 일본에 야동 레이블이 엄청 많잖아. 지금 와서는 야동 산업도 약간 좀 사양화가 된다기보다는 그라운드가 바뀌는 거지. 대형 레이블에서 이제 개인 레이블로 변하는 그런 추세긴 한데, 근데 문제는 그 야동에 출연 가능한 여자 나이대를 고려했을 때 그 나이대에서 200명 중에 1명, 평균적으로. 200명 중에 1명의 여자가 야동에 출연한다고 하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200명 중에 1명이면 뭐 나름 높은 확률이잖아. 근데 그게 왜 그렇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일본 같은 데서 이렇게 사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와서는 오히려 일본 물가가 낮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에서 살다 보면 그 물가가 굉장히 살인적이야. 특히 도쿄 같은 경우에는 다들 끽해봤자 벌어봤자 일본에는 이제 200이란 말이야. 200. 여자들 거의 세금 떼고 나면 200 그 근처로 봤거든. 근데 거기서 도쿄에서 살 수가 없다니까. 도쿄에서 살 수가 없는데,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은 야동 레이블이 잘 돼 있잖아. 근데 야동 얼굴 한 번 찍으면 보통 그게 하메돌이라고 하거든. 하메돌이. 그래서 하메돌 얼굴 보면서 찍고 이거 한 번 찍는데 보통 페이가 한 200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는 그런 생계형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내 마누라가 야동 찍으면 일단은 난 그 바리샷 한 번 날리고 시작하지 않을까? 씨발려나 뻥. 야, 난 근데 진짜 심각한 일이잖아. 그러면 난 화도 잘 안 내거든.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해갖고 아마 이거는 근데 저는 결혼을 하면 웬만하면 이혼은 안 할 것 같거든. 근데 야, 이거는 근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되게 심각할 것 같아. 왜냐하면 말 그대로 막 롤 하다가 니엠이 챙겨 이러면 씨. 야, 어떻게 뭐라고 말을 못 하잖아, 진짜. 그래서, 이거 씨, 야, 나도 좀 보니까 좀 고민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근데 문제는 이 아줌마도 잡아냈어. 77년생이 아줌마도 잡아냈는데, 나름 유명하다 하더라고. 사사야마 노조미라고 해가지고, 이 여배가, 약간 아줌마 준마기열에서 좀 유명하다 하는데, 뭐 결국에 또 이렇게 또 잡혔거든. 그래서, 그 와중에는 뭐 이게 합의하고 야동에 나오는 배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합의하고 오히려 남편이 리스니까 야 리스인데 너도 어디서 풀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사리 엄한데 할 바야 그냥 저기 가갖고 오히려 쟤네들이 깨끗하지 않냐. 그 병 검사도 잘 받고 그리고 너도 풀고 오고 게다가 돈도 받고 좋지 않냐.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배달 딜리버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야 참 일본이구나라고 하는데 근데 나는 근데 솔직히 말해갖고 저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진짜 뭐 야스를 못해 막 빨기부전이야 그러면 차라리 저게 낫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걸리면 엿대는 거지. 왜냐하면 걸리게 되는 순간에 니엠이 창녀 이거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런 경우는 오히려 나는 좀 이렇게 대놓고 바람을 피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눈 감아줄 것 같긴 해. 저런 상황이면. 근데 일단은 뭐 내가 리스가 아니고 뭐 내가 빨기 잘 되고 그러면
어림도 없지, 씨바크.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감성일 건데,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만약에 내가 뭐 되게 하기 싫어, 야수도 안 해주고 의무방송도 안 하면, 그러면 나한테도 귀책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야. 원래 내 스타일이 항상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여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펜코에 올라온 배댓은 그거야. 와, 집에 가서 자야지, 봐야지, 이러는 거야. 봐야지. 그러니까 야,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하니까, 찐 유부녀가 더 대꼴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부녀는 우리 생각보다 인기가 많더라고. 밀프라고 해갖고. 나는 근데 밀프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나는 요새 어떤 걸 좀 보냐면 되게 내가 늙어서 그런지 야동 취향이 변해 진짜. 되게 늙은 아저씨하고 어린 여자는 거 있잖아. 요새 약간 그런 거 좀 보는 것 같아. 요새 그런 거 희한한데 그런 게 좀 땡기더라. 그래서 요새는 좀 그런 거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사사야만 노즘의 아줌마는 겁나 메이저하다 하더라고. 무슨 생각으로 몰래 하는 거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스토리 있는 것들을 보면 더 쾌감이 있을 것 같다라는, 뭐 대충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은요, 그냥 야동 이야기 한번 가볍게 해보고 싶었고, 나중에 저녁은 또 무슨 반찬으로, 드래곤 반찬을 한번 더 할까 고민 중이긴 한데, 아무쪼록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저녁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나중에 점심 반찬 어디에 있다? 어반놈에 올라오니까 어반놈 시청하시고 아셨죠? 그러면 우리 나중에 저녁에 또 봐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샤. 자, 너도 크라시해. 복돌이 너도 크라시해. 크라샤.